일단 질문부터 먼저 받아놓고 나중에 정시간 없으면 불러야지. 자, 104쪽 질문 뒤에서부터 36 보면 102, 103 그러면 쭉 가서 98, 99 96 87번이요. 87 94요. 94 95 93번 93 어렸어. 또 86 88 84 96 97 81 82 74 75 76 아마 서로 나만 부르는 게 아니었네 이러고 있을 거야. 마음의 안식을 찾고 있겠지. 또 그 다음에 94, 95 뭐? 66 뭐 또? 68 65도요 61 50 뭐? 61? 62 60번 그 다음에 92, 93 55 44 51 그 다음 91쪽 자, 요 풀이는 일단 오늘 진도를 좀 나가고 왔다. 중간에 추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빠지더라고. 오늘 완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저번에 물론 했지만 그래도 완전 중요한 거. 절대값 그래프 풀기. 어디 갔지? 자, 절대값 하나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두 개짜리가 이제 나올 건데 이거 오늘 우리 수업한 거지? 네. 집에 가서 그려봤어? 합성하면서 그래프 그리기? 네? 되는 거 같아? 정답인지 아닌지. 아 맞다. 아 그래 그 말은 끝나면 가봐야겠네. 자 되는 거 아니야? 아 후딱 그릴 줄 알아요. 후딱. 합성하면서 그래 그리는 거. 또 잠깐만 지워. 자 일단 절대값. 자 요 문제를 푸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아니지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저번에 한번 얘기해 줄 건데 첫 번째 방법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답지에 나와 있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너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범위 나누기. 그지? 절대값은 범위 나누기야. 그러니까 2x-4라는 요게 나오면 여기 2x-4가 0보다 크다, 2x-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x가 2보다 클 때, x가 2 이하일 때 이렇게 일단 잡아주겠지. 그래 놓고 x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양수니까, 그래서 계산 쭉 하면 넘어가면 10이고 x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요 범위 합쳐서 x는 5보다 작고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두 번째, x가 2 이하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6보다 작다, 마이너스 2x가 2,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부동호 방향 바뀌는 거 안 까먹었지?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 이하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므로 답은 요거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언제나 이어질 거야. 오케이? 야, 근데 너희들 생각을 해봐. 우리 맨날 요거랑 요거는 교집합을 찾잖아. 잠깐만, 교집합 공수 2. 공수 1도 모른다서. 없지? 자, 우리는 맨날 여기에서 교집합을 찾는단 말이야. 맞냐? 근데 왜 여기에서 합집합을 찾지? 답을 쓸 때? 왜 그럴까? 어쨌든 얘도 성립을 하지, 그지? 얘도 요 범위에서도 요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 범위잖아. 얘도 마찬가지, 요 범위도 요 부등식을 성립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 다 성립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의 합집합을 찾는 거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림 그려보면 2에서 5 사이,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2에서 5 사이 이렇게 됐을 때 얘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고, 얘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오케이? 그래서 답은 요 전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공통으로 안 들어가지 않냐? 우리 지금 공통 찾고 있는 거 아니지? 합집합 찾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어?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절대값의 성질. 절대값은 뭐야? 0부터 어떤 x까지의 거리야. 맞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k 이렇게 있다고 쳐. 여기서 쓰지 말고 여기서. 절대값 x는 k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x까지의 거리가 k인 애가 이 양쪽에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부등식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있으면 0부터 x까지의 거리가 k보다 작은 애야. 그러면 x라는 애는 여기 어딘가 엄청 이렇게 있는 거야. 마찬가지 여기 안에도 여기 x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x는 k에서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공식처럼 만들 수 있을 거야. 자, 절대값 x가 k보다 작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k에서 k까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한 방에 푸는 거지. 한 방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범위만 나눠가지고, 구질구질은 아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아니지, 정석적으로 착실하게 좋다. 착실하게 이렇게 풀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절대값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이렇게 되는 애야, 그치? 그래서 절대값을 풀 때 그냥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절대값 x가
k보다 클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k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한 방에. 봐봐. 마이너스 k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k가 여기 있고 0은 여기 있어. 그러면 절대값 x가 k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0부터 거리가 k보다 멀리 있는 애잖아.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애지, 그지? x가 여기 어딘가에 있 거란 말이야. 여기 이렇게.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k보다 작고 k보다 크다. 이해돼? 이거 이해해야 돼. 그냥 외워서 쓰면 안 돼. 됐어? 그러면 이런 건 어때? 절대값 x가 a에서 b 사이 이건 어때? 이거는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려보자. 0이 있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있어. 여기도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있고 마이너스 b가 있을 거야. 그럼 x는 어디 있다는 얘기?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지. 요 사이. 이해돼? 아니, 이해되냐? 그러니까 0부터 x까지의 거리가 a부터 b 사이라고 했으니까 0부터 거리가 a인 지점이 0이잖아. 근데 a에서 b 사이에 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x라는 애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딘가에 x가 있는 거야. a와 b 사이에. 근데 반대쪽에도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 사이에 이 x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x라는 건 a에서 b 사이, 그리고 x라는 건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 사이. 이렇게 공식처럼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얘네는 잘 알고 바로 쓸 줄 알아야 돼. 이게 보통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좀 어렵긴 하지, 그지? 이거 저기 책 보면 나와 있을걸? 됐지? 자, 그러면 이거 풀이 다 하고 싶지? 어차피 이건 찍어놨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푸냐? 절대값 EX가 6보다 작다를 한 방에 절대값을 풀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EX 마이너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6에서 마이너스 6까지. 이렇게. 됐냐? 그러면 각항에다 4를 더하면 EX는 4 더하면 마이너스 2고 10. X는 5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다 어딨지? 이거 뭐야 이거? 뭔 숫자 이거? 왜 마이너스 1에서 2 이하가 왜 있는 거지? 얘가 답이구나. 오케이. 요 답이랑 요거랑 똑같네. 이렇게.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요 문제를 푸는 데는 솔직히 의미가 없는 풀이긴 한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래프 이용하는 거. 절대값 EX 마이너스 Y는 자 항상 얘기하지.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는 따로따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지?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 엄청 밀고 있다. 항상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은 따로따로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절대값 EX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리는 거는 평소에는 이렇게 안 그릴 거야. 왜냐하면 그래프로 그린다라는 건 그래프 식을 다 구하고 앉아있으면 의미가 없거든. 왜냐하면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랑 뭐가 달라? 맞지? 하지만 너희들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릴게. 자, 일단 x가 2보다 클 때 이 그래프는 y는 2x-4일 거고, 그러면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요런 함수가 될 거야. 근데 2보다 클 때 얘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지. 됐냐? 자, 근데 우리 생각해보니까 절대값 함수 그래프 우리 배웠잖아. 어떻게 그려야 되지? 전체 절대값을 하면 얘를 접어 올리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된 거지. 됐지?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여기가 4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y는 6을 하나 만들자.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 6보다 어때? 작다라고 이제부터 표현하면 안 돼. 그래프에서는 이거를 작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 밑, 아래. 6이라는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읽어줘야 돼. 작다 이러면 좀 애매해지거든. 그러니까 그래프의 위치 자체가 아래에 있다라고 이걸 읽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6이라는 그래프보다 밑에 있는 거지, 그지? 밑에 있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냐? 그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랑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구할 때는 우리 뭐 가지고 구한다고? 대입하면 안 돼. 자,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6이야. 자, 요거 기울기 얼마? 2잖아, 2. 그러면 뭐라고? 기울기를 뭐라고? x와 y의 비율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지? 그럼 얘는 얼마야? 3이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여기가 2니까 여기는 얼마? 5. 자, 마찬가지 여기도 3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므로 x가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 누가 봐도 뭘로 풀어야 되겠어? 2번으로 풀어야겠지. 맞지? 누가 봐도 2번으로 풀어야 돼. 당연히 객관식은 2번으로 풀어야 되고 이 3번을 보여준 이유는 나중에 절대값 2개짜리는 무조건 그래프로 풀기 위해서 보여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741번. 자, 마찬가지야. 절대값이 어떤 식보다 이하야. 그러면 얘도 똑같다. 아까 절대값 나오면은 뭐뭐 이하다 나오면 뭐야? 사이였지, 그지? 똑같아. x-1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풀면 돼요. 그러면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연립 부등식으로 하면 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엄밀히 따지면 안 되거든. 근데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있다고는 하는데 안 되는 문제 한 번도 못 봤어 아직. 아마 니네도 앞으로 못 볼 거야. 근데 어떤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때 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게 수학적으로 안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데 되더라고. 안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풀도록 하자. 물론 이 문제도 똑같이 풀면 되는 거야. 정식으로 풀면 x가 1일 때가 지금 0이잖아, 그지? 기준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문제 풀면 똑같이 풀면 돼. 알겠지?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좀 나아. 훨씬 더 편한 거. 자, 이건 넘어갈게. 자, 45번. 자, 마찬가지야. 일단 정식으로 풀어봅시다. 일단 2개짜리니까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정말 선생님들이 많이 내기 때문에 정식으로 풀고 그리고 예전에 오총고에서는 그래프로 풀지 말라고 했어. 서술형에서. 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어. 걔가 그래프로 풀었는데 학교 쌤이 뭔가 얘기를 다 하면서 원래는 빵점인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점수를 조금 깎았어.
그러면서 풀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라고 얘기했다가 엄청 선생님한테 내가 학교 쌤한테 계기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지. 자 어쨌든 학교에서 수련에서는 혹시나 나는 그냥 무조건 그래프로 풀고 싶어 라고 하면 학교 쌤한테 물어봐야 돼. 알겠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이 두 개야. 마이너스 1이랑 1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숫자를 지금 x에다 다 넣어봐야 될 건데 그거를 못 넣기 때문에 우리는 범위를 나누는 거거든. 그러면 기준이 마이너스 1이랑 1 이렇게 기준이 두 개가 돼 있어. 그럼 범위는 몇 개로 나눌 수 있겠냐? 여기랑 여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세 번째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지. 됐냐? 절대값 3개 나오면 범위는 4개가 되겠지. 근데 3개짜리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못 봤어. 저거에 문제집에서 한번 보이네. 근데 3개 나오면 그거는 진짜 양아치야. 쓸데없이 그냥 범위만 늘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봅시다. 여기에서 는을 넣어야 되니까 는은 그냥 아무데나 넣으면 되니까 그냥 중간에다 난 두 개 다 넣을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는 둘 다 음이지.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에 이거 뭐야? x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3이 6과 같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놓고 이거 미리 좀 예쁘게 적어놔야 돼. 자 이렇게 돼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너무 차이가 있어. 여기 쓸게. 마이너스 5x가 7 이렇게 돼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7. 야 이거 계산한 거 맞냐? 거지 같아. 자 이거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범위는 x는 마이너스 5분의 7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0 집어넣으면 여기는 음수네.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양수니까 플러스 3x 플러스 3이 6보다 작다. x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6보다 작다. x는 1보다 작다. 자 근데 요 범위니까 공통 범위는 이렇게 되겠지? 그냥 자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2x 마이너스 2 더하기 3x 더하기 3이 6보다 작다. 5x 더하기 1이 3. 그래서 5x가 2, x는 5분의 2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범위는 x는 5분의 2보다 크고 1보다 아니지. 응? 잠깐만. 내가 계산 맞아? 1. 이게 왜 갑자기 6인데 왜 3이 변했지? 이게 6이지, 그지? 응. 그럼 얘 5고, 그렇게 되지. 맞지? 응. 그럼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얘는 범위 없지? 얘는 없어. 자, 그러면 우리의 답은 요거 이어주면 마이너스 5분의 7에서 요게 답이 되는 거야. 맞네. 그치? 근데 요렇게 되는 모든 정수 x 값의 합을 구하시면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정수들 구하면 될 거야. 됐지? 자, 요게 이제 정상적인 그거야. 됐냐? 자,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일단 너희가 처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걸 그래프로 그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판단을 하는 근거는 여기가 둘 다 1이면
혹은 둘 다 똑같은 개수면 그래프로 구하는 게 훨씬 편해. 근데 서로 다르지? 그러면 그래프 이상하게 그려질 거야. 심지어 만약에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둘 중에 하나가 붙어 있다. 그러면 차라리 얘가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저거를 좀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 알겠지? 자, 일단 먼저 뭐부터 했었지? 그래프 그리는 건 예쁘게 그리면, 그러니까 조금 예쁘게, 그러니까 기울기를 조금 맞춰서 그리는 게 일단 포인트고, 비율을 조금 맞춰야 돼, 나름. 뭐 정확하게 뭐 이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1대2 이렇게 맞추진 않더라도 적어도 45도보다 높아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뭐지? 두 번째. 이거 구할 생각이면 아예 그래프 그릴 생각 하지 마라. 알겠지? 범위 그 구간에 대한 1차 방정, 1차 함수식을 구할 생각이면 아예 그래프는 생각하지도 마.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낫다. 알겠냐? 그냥 대충만 보는 거야.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요 구간.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y가 1일 때 함수값을 일단 먼저 찾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저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4,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 그러면 얘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이거를 그리는 거지 지금. y는 2의 절대값 x-1 더하기 3의 절대값 x 플러스 1, y는 6, 이렇게 두 개를 그리는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1,4 대충 여기 좀 찍을게. 마이너스 1,4 여기 됐지?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 자 1 대입하면 앞에 거는 0, 1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2니까 6이네. 1,6. 자, 일단 요 점을 먼저 찍어.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요 중간에는 얘를 이어. 됐지? 얘를 이어. 그 다음에 여기 1보다 큰 쪽에서는 이렇게 1보다 큰 쪽이 요거잖아, 요거. 그치? 기울기가 좀 어때? 5x지?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둘 다 양수일 때 요게 3x고 요게 2x야. 맞냐? 그래서 기울기는 5x야.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조금 빡세게 올리면 되겠지. 기울기 5짜리니까. 너무 빡세게 올리네. 됐냐? 기울기 5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게 가파르다라는 거 알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도 되게 가파르게. 요거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근데 가파르게 올리면 나중에 계산하기 좀 힘들다. 됐지? 여기까지. 자,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y는 6을 꺼야 되겠지? 그 y는 6을 긋자. 여기가 6이네.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그어봅시다. 이렇게. 그럼 뭐라고 그랬지? 6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지? 아래다, 그지? 그럼 어떤 범위야? 요 범위지.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만 이제 구하면 되겠다. 알파. 여기는 어차피 1이잖아, 지금. 1. 그럼 이쪽은 나왔네, 1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구하자. 지금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야, 그냥. 색깔. 이렇게 하면 지금 얘가 y는 6이고 얘는 4니까 요만큼이 2냐? 그럼 요만큼을 우리가 몰라, p라고 하자. 계산하자. 암산 못하겠어. 그럼 p분의 2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5여야 되는 거지.
그지? 그냥 플러스 5로 해라. 어차피 비율이야. 그러면 P는 5분의 2 이렇게 나오냐?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5분의 2야. 그러면 요만큼이 5분의 2니까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되겠지.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다. 너무 쉽지 않니? 왜 이렇게 빡세냐? 나는 너무 야하다. 난 괜찮은데 니네는 때문에. 저 여기 너무 따뜻해요. 니 자리는 언제 거기는 완전 자기의 딱 명당짜리지. 한 칸 앞으로 와. 그러면 저기 있네. 근데 이쪽이 훨씬 잘 보이지 않냐? 칠판이? 이쪽은 잘 안 보이잖아. 여기 앉는 애들 얘는 수업을 안 듣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되니까 이 문제는 자 절대값 2개짜리 문제는 무조건이야. 그래프가 훨씬 빨라. 무조건은 아니야. 왜냐면 무조건이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기울기 여기서 가끔씩 마이너스 2라고 줄 때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요 날개가 갑자기 이렇게 될 때가 가끔 있어. 그러면 갑자기 되게 당황해. 어떤 거는 이렇게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 개수가 애매해. 그러니까 둘 다 딱 너희가 생각을 해서 둘 다 5x, 둘 다 마이너스 5x. 오케이? 그러면 뭐 이 정도는 빨리 그려지니까 그래프로 하는 게 낫고 두 개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기울기가 아예 다르다. 숫자 자체가 아예 절대값이 다르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아싸리 속 편해. 어디였지? 유영원이었나? 유영원인지 아니면 마플 실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수업하다가 그래프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시끄러운 적이 있어. 그래서 개수에 따라서 너희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749번 별표 100만 개 좀 쳐라. 그리고 요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집 풀면 맞는데 막상 이에 관련된 문제 나오면 틀리는 전형적인 문제야. 유형식번 위에 보면 뭔가 공식처럼 나와 있지. 얘 보고 문제 푸는 놈들 전부 다 시험 치면 다 틀린다. 제가 왜 0 이하고 왜 0보다 작고 왜 0보다 작고 0 이하가 는이 저기서 왜 들어가는지가 엄청 중요하거든. 알겠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얘는 무조건이야. 그래프로 생각해. 이해하기 제일 좋은 게 무조건 그래프로 생각하는 게 좋아. 자, 좌변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x축이야.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y는 4분의 3k 마이너스 또. 자, 이렇게 두 개로 생각을 하자. 그럼 얘는 k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변수가 아니지. 그지? 미지수야 그냥.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런 애인 거야. 자, 얘를 뺄 건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프 두 개로 따졌을 때 이 해는 뭐라고 그랬어? 교점이라고 했어. 기억나지? 되게 중요하다. 자, 교점이야. 교점이 없게 이거를 그리면 되는 거야. 맞냐? 그러면 절대값 x-4라는 지금 요점의 좌표가 0,4야. 미안. 4,0이야.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이렇게 그리면 절대로 안 만날 수밖에 없지. 맞아?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4분의 3k 마이너스 9라는 얘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0은 뭐? 0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0은 뭐? y는 0 또는 x축. 그렇지? x축보다 밑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단순 부등식으로 바라보면 안 돼. 항상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해 주는 애들이야. 자, 그러면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에 는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자, 일단 그래프는 이쁘게 해가지고 딱 그렸어. 그래서 얘는 0보다 작다는 일단 나왔어. 그지? 자, 여기 는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자, 는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뭐라고? 이 선이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하래. 자, 4분의 3k. 얘가 절대값 x. 잠깐만. 잠깐만, 설명 다시 할게. 미안. 내가 문제를 안 보고 설명을 해서. 다시 할게.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지금 문제가 뭐가 돼 있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선이잖아, 그지? 이 선보다 절대값 x-4가 내려가 있는 부분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야. 오케이? 만약에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4분의 3k-9가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내려가 있는 부분은 어디야? 요 부분이 내려가 있지. 그지? 그래서 내려가 있는 부분에 x의 범위는 알파, 여기 알파하고 베타라고 치면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내려가 있는 부분이야. 근데 이 알파 베타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점점 내려가 보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때 생각을 해봐. 4분의 3k-9가 0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얘는 얘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얘기지. 중점 얘기하는, 아니 중점이라는 소리야. 뭐야? 그 근 한 개. 중근이 있다는 얘기야. 는이 있다라는 얘기는, 자, 그럼 여기는 아직은 괜찮지. 지금 이거 아래에 있거나 같은 경우가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 얘는 아직 해가 존재하지. 얘가 지금 4잖아. 맞지? 4일 때는 어때? 얘네들이 같잖아. 그지? 그래서 아직 해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더 내려가야 돼. 그래서 얘는 는 안 되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해가 없는 거지. 절대값 x-4라는 요 함수, 이 v자가 이 파란색 선보다 밑에 없잖아.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이 없잖아. 그래서 해가 없지. 밑에 있는 부분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해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해볼게. 값까지 한번 내보자. A는 12보다 작다. 정수 K 개수를 구하시오. 답은 양의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1부터 11까지니까 11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이거 그래프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 자, 그냥 이게 잘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 절대값 ax 플러스 b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A 해가 없다가 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지금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 749번을 푸는데 지금 유형이 2번이잖아. 2번. 맞지? 2번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외울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로 풀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알겠지? 자, 다시 한번 750번 이건 다시 한번 하고 가자. 자, 이번에는 절대값 x-2가 k 플러스 2 이하일 때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풀어봐. 어려운 거 맞으니까 한번 해봐. 기억 빠르. 네, 빠르. 자, 절대값 x-2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자, 근데 k 플러스 2가 k 플러스 2보다 밑에 있는 애가 해가 존재를 해야 돼, 그지? 그러면 얘는 일단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면 얘보다 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지, 그지? 그럼 점점 내려가보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k 플러스 2가 여기일 때, 자, 얘가 원하는 해 존재하냐? 그지? 존재하지, 그지? 만약에 얘 이렇게 더 내려가봐. 이렇게 하면 존재하냐? 안 하지?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2라는 건 일단 0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존재를 하는 거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 이상 이렇게 됐어? 이해됐어? 이해됐으면 작성. 자, 그 다음에 752번. 자, 이거는 중립 문제야, 중립 문제. 이것도 중학교 때 이제 다 풀었던 건데, 이거 그때 한쪽에만 눈 붙이는 거, 이거 막 시험 전날에 막 진짜 엄청 말고. 얘는 제일 중요한 건 제대로 알고 푸는 게 중요한데, 뭐 는이 어디 들어가는 애가 어렵거든. 얘도 마찬가지. 는이 어디 들어가는 애가 어려우니까, 자, 일단 해를 구하자. 얘 구하면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고 x는 4 이하 이렇게 되고, 얘는 넘어가면 2x가 a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x는 2분의 a 플러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수직선을 그리던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리던 무조건 그려라. 알겠지? 이 문제 풀 때는. 그러면 얘는 여기가 4고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6. 그래서 여기 수직선이 노란색으로. 자,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요 범위 안에 점수가 5개 들어가야 돼. 그럼 일단 4는 들어가 있지, 그지? 그러면 3, 2, 1,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요 2분의 a 플러스 6은 마이너스 1을 넘어가면 안 되겠지? 마이너스 1 넘어가 버리면 그거 되잖아. 그냥. 자, 그러면 요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던 아니면
나처럼 직접 그리든 심지어 나는 이거 아직도 그림 그려서 문제 풀거든. 그림 없으면 헷갈리려고. 자,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6이라는 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다. 요걸 잡아주는 거야. 그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일단 이렇게 먼저 잡아. 그냥. 그리고 나서 우리는 는이 어느 쪽에 들어갈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자, 만약에 는이 이쪽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요 노란색 요 수직선 요 뭐시기냐 이 화살표가 0이 돼도 된다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어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0은 안 되지. 그지?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여기 눈 붙인다고 제발 칠하지 마. 지금 얘는 x의 범위야. 여기에 눈 붙이는 거랑 여기가 칠해지는 건 아무런 연관이 없다. 알겠지? 그냥 2분의 a 플러스 6이 요 0에 붙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에 눈이 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들어가지고 여기다 놓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눈이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로 옮겨보자. 이렇게 옮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지? 어차피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가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옮겨줘도 돼. 그래서 여기에 눈이 들어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a 플러스 6이 0이고 a는 6 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이렇게 답이 나와서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시간 보는 문제야.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선생님들 시간 보는 문제. 선생님들도 눈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설명 못하는 선생님들 진짜 많아. 개빡치게 진짜 빡친다. 진짜 많다. 예전 학원도 그랬고 이번 학원은 요까지는 안 하는. 여기는 선생님 그때 당시에는 뽑을 일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예전 학원에서 선생님들 뽑을 때 무조건 이 문제 시켰어. 선생님들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시험 치고, 예전 학원에서 시험 치고, 그리고 이제 그 시험 친 문제 중에서 팀장들이 보통 이렇게 찍어. 이렇게 몇 번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걸로 수업을 해보라고 하거든. 그때 내가 많이 찍는 거야. 자, 어쨌든 근데 진짜 많아. 됐냐? 요거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 능 붙이는 거랑 그 다음 저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수직선 그리는 거, 부등식에서 수직선 그리는 건 정말 아끼지 말아야 돼. 제발 머릿속으로 해서, 물론 머리가 좋은 애들은 모르겠지만 머리로 해서 자꾸 틀리는 애들 정말 제발 좀 그림 그려. 야, 그림 그려져 있으면 또 뭔가 예쁘지 않냐? 뭔가 열심히 푼 거 성적도 보이고. 그냥 어이없게 틀리는 것보다 낫지. 자, 그 다음에 756번. 이거는 옛날에 중학교 2학년한테 진짜 이해시키려고 엄청 고생했던 건데.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식 한번 세워봐. 이게 연립부등식 문제라서 옛날에는 중학교 2학년에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연립부등식 빠지면서 지금 이제 다 고등학교로 넘어온 문제거든. 너희는 아마 중학교 2학년 못 본 문제고, 니네 윗세대, 바로 윗세대는 이거는 중학교 때 시험 문제야. 수학만 가지고 열심히 풀었던 그때 그 시절. 좋았던 그 시절. 생각해보니까 니네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구나. 뭔가 되게 중학교 시절이 되게 옛날 같은 느낌. 근데 내가 오늘 예비중이한테 엄청 뭐라고 해. 나는 쌤한테 엄청 얘 초딩 같은 애가 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걔가 초딩이 아니지. 중학교를 안 갔어. 자, 힌트는 연립부등식이라고 얘기했다. 힌트는 그리고 언제나 고민할 때는 있잖아. 숫자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야. 제발 그래프를 그리든 그림을 그리든 하여튼 뭔가를 그려. 째려보고 있는다고 뭐가 되니? 응? 니네들의 고민 행적을 보면 다 그래. 숫자만 몇 개 여기저기 적혀져 있어. 이 과부정 문제 자 볼게. 일단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 남는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우리는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놓으면 확실하게 전체 인원수가 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4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 남는다.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요거를 있잖아. 4에 x-3 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의자가 3개 남는다는 얘기는 마지막 4번째, 뒤에서부터 4번째 의자 있지. 거기에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앉을 수 있어.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자, 봐봐. 첫 번째 의자 4명 꽉 잡고, 두 번째 의자, 세 번째 의자, 이런 식으로 쭉 앉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뒤에서부터 지금 하나, 둘, 3개가 비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4번째 의자를 생각을 해. 얘가 포인트야. 지금 여기까지 앞에 있는 요 의자들은 요렇게 4명씩 요거까지 4명 이렇게 앉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개수는 몇 개야? 이거 전체가 몇 개야? x개지. 하나, 둘, 셋, 4개가 지금 빠져있는, 무조건 꽉 찼다고 정해져 있는 의자는 x 빼기 4개야. 이해돼? 근데 얘는 한 명도 안 앉는 거 확정이야. 그지? 얘는 누군가 앉아있기는 해. 그지? 근데 뭐라고 했어? 그냥 3개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이 마지막 의자에는 뭐야? 한 명이 앉아도 되고
4명이 앉아도 되는 거야. 여기에 만약에 한 명이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의자는 사용하는 의자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꽉 차 있는 거의 개수는 뭐냐면 가에 x-4가 꽉 차 있고 여기에 맨 마지막 의자 4명부터 한 명부터 4명까지 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요 플러스 4, 요 플러스 1이 뒤에서 3개 남는다 했으니까 4번째 의자에 의자에 앉는 사람 수가 요 1과 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냐? 이게 과부형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렵고 하는 애들이 일반적인 유형이 제일 어려워하던 유형이야. 요 문제 뭐 텐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텐트에 뭐 한 명부터 몇 명 들어간다고요. 자, x-4 이해돼? 요거 왜 x-4인지 알겠어? 의자가 좀 3개가 남는다고 했는데 x-4가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요거까지 그러니까 요 4개를 빼고 만땅 차 있는 사람 그러니까 4명이 만땅 차 있는 의자의 개수인 거야. x-4가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따로 계산하는 거야. 따로.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끝.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수업이 한 번, 두 번, 3번 남았거든. 한 번만 하면 되네. 자, 풀이를 좀 하자. 아니, 난 책이 이만큼 남아가지고 쫄아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뒤에 경우에서 다 했잖아. 자, 92. 풀이를 해야 되는 문제 중에는 693번을 먼저 풀이를 한번 해보자. 693번. 요것만 먼저 할게.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연립변 정식이 2차 나왔다. 그러면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일단 1번 뭐라고 그랬지? 인수분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1번이야. 그치? 1차, 2차가 나왔으면 1차를 2차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고 2차, 2차가 나왔으면 1차식을 어떻게 내가 빼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치?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둘 중에 하나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무조건 뭐라고? 능령 가지고 보라고 그랬어. 능령이어야지만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 자, 그래서 얘를 보고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되냐 안 되냐? 2, 1, 2, 1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4 플러스 1. 자, 그래서 2x 더하기 y 제발 요거 빼먹지 마라. y
다음에 x 마이너스 2y는 0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2x 더하기 y가 0인 경우 그럼 y는 마이너스 2x니까 여기다 샥 대입하면 x 제곱 플러스 4x 제곱 8x 제곱 이 54. 그래서 9x 제곱은 54. x 제곱은 6. x는 플러스 루트 6 혹은 와, 마음의 소리가 여기 적혀져 있네.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그러면 루트 6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12 아니 2 루트 6 그 다음에 y는 플러스 2 루트 6 이렇게 되겠지. 자, 두 번째 x가 2y인 경우 그럼 x에다가 2y 대입하면 4y 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54 6y 제곱은 54 y 제곱은 9 y는 자 여기 쓸게 y는 3이라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그럼 x는 y가 3이라 했으니까 6 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뭐 18이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이야.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일 앞에서부터 봅시다. 자, 92쪽 644번 일단 20. 아,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못 찾는 거니? 마음이 급하니까. 자.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 봤듯이 xy 나왔고 x 더하기 y 나왔잖아. 그 합곱을 알면 우리가 뭘로 문제를 풀었지? t제곱으로 풀었지, 그지? 오케이? 합곱을 알면. 그러니까 아예 어차피 인수분해도 안 되고 뭐 2차를 없애거나 이런 게 다 아니야. 맞지? 아니면 여기서 여기를 빼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 애로 만들 수도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요 식을 바라봤을 때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xy는 7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이거를 이렇게 변형을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y는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 많이 봤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요 문제를 x제곱 곱셈공일 변형이지 이거. 요거 두 개 따로 구하고 요거 따로 구한 사람들은 이제 요런 거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변형을 할 줄 알긴 알아야 돼. 자,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보이냐 뭔가 위식이랑 미식이랑 뭐가 보여? 치환, 그지? 치환 보여? x 더하기 y가 두 개가 있고 xy가 두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x 더하기를 u라고 잡고 x 더하기 y를 u라고 잡고 xy를 v라고 잡아줘. 아, 잠깐만. 너희 이렇게 쓰면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럼 UV로 하지 말자. PQ로 할게. PQ 이렇게. 그냥 자, 그러면 얘는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5라는 식이랑 P 제곱 마이너스 Q는
7, 10 이렇게 조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Q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5라고 정리해서 집어 넣어줄게. 그러면 얘는 P제곱 플러스 P 플러스 5는 7이다. P제곱 더하기 P 마이너스 2는 0이다. P는 1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러면 놀러 갈게. P가 1일 때 Q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P가 P가 마이너스 2일 때 Q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냐? 이 말은 얘가 X 더하기 Y고 얘가 XY야. 이렇게 되지. 그럼 뭐야?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6인 어떤 2차 한 방정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지. 오케이. 합곱이 나왔잖아 이제. 그러면 3, 2,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x가 3인 경우 y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2인 경우 y가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여기도 t제곱 합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3, 1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1이다 라는 게 나오고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알파, 베타가 되게 여러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차의 절대값이 제일 크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여방은 되게 귀찮아. 쓸 게 많아. 시원했는데 시원한 거 하고 다시 젤을 가지고 다시 새로 만들어. 좀 귀찮은 게 좀 있다. 여방. 됐지? 자, 그 다음에 공통금 651번 하기 전에 자, 좀 쉬었다가 니네 머리도 좀 쉬어. 자, 30분부터 시험을 볼 건데 10분 정도 쉬었다가 시험을 볼 거야. 시간은 일단은 그 학교 시험 시간이랑 똑같이 너네 학교 지금 현재 중학교 45분 맞지? 고등학교 50분일 거거든. 그럼 너희는 45분 안에 시험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 5분은 뭐 바꾸고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45분 가지고 시험을 볼 거야. 일단 시험의 난이도는 있잖아. 22문제 중에 19문제는 숫자만 바꾼 문제들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난이도란 얘기야. 그 다음에 3문제는 모의고사에서 3문제를 그 전에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가 들어갔어.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3문제를 뽑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좀 어렵겠지. 그 문제 다 뺐어. 다 뺐고 니네 시험 범위가 지금 현재 막 원주가 어려운 거 막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다 빼고 그냥 그거랑 비슷한 난이도라고 생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요 3개를 다시 끼워 넣었어. 그래서 학교 시험 난이도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리고 시험 범위는 여반까지. 아까 전에 내가 급하게 뒤에 문제를 먼저 했었던 이유는 당연히 있는 거. 오케이? 그럼 쉬었다가 갑시다. 곱셈공식 기억 안 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탐자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뭐 이런 거 당연히 나올 거고. 하여튼 이 시험을 치는 이유는 그냥 학교 시험은 이렇다 아닌 거 그냥 느끼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칠 시험이 대충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알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참고로 시험 그건 나중에 시험 다 치고 얘기해. 1컷 나중에 시험 다 치고 얘기해.
시장, 양소리, 납치, 받은. 가자.